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지난주에 우리 공법 첫 수업을 공법이 뭐냐 하고 전반적인 걸 했고, 오늘부터 본론 들어가는데, 여러분 책에 광역도시계획 쪽에 10페이지인데, 이 부분들은, 이번에 처음 하신 분들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저게 뭐다 하는 것만 알면 될 텐데, 지난주에 요거하고 계획들 잠깐 얘기하긴 했죠. 그래서 여러 개 도시를 하나의 도시처럼 묶어서, 장기적으로 청사진 짜는 거, 이게 광역도시계획인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광역계획권 지정을 먼저 해야 되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이 시험에서는 뭐 무조건 제가 시험 나오는 파트니까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한 계획이다. 이게 지금 지난주 파일하고 좀 다른 거에 지난주 파일은 예, 지난주 파일이 아니네. 지난주 파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출문제 표시가 32에 나왔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음, 아, 잠깐만요. 안 바꿔도 되는가?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안 바꿔도. 그 시험을 출제를 할 때, 이건 무조건 나오는 게, 지금 나오는 광역도시계획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게 32에도 시험 나왔는데, 요거 말고 이제, 이게 1번 문제였어요, 이게. 그 다음에 요 2번 문제가 요 도시군 기본계획. 여기 2번 문제인데 이것도 32에 표시가 없는 거 보니까 지난주에 쓰던 자료가 아니네. 그 다음 3번 문제가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건 뭐 1번, 2번, 3번으로 시험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공법 전체 통틀어 가지고 요거거든요. 통틀어 가지고 요 세 가지 행정계획에서 헷갈리고 다른 것들은 뭐 헷갈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요거.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빨리 용어를 먼저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용어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지금 마지막 나온 게 저게 무슨 계획이요? 떠들어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못 외운 상태에서 객관식 문제 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세 가지 계획을 다 합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행정청, 국가나 지자체에서 짠다 해서 이걸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정계획. 그래서 가끔씩 행정계획에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한 행정쟁송을 제기한다 안 한다 이런 지문들이 옛날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행정계획에서 절차가 나오는데 그 절차가 서로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객관식 공부를 하면 시험을 낼 때 이 같은 계획이면 출제한 사람들이 여기서 시험을 냈을 때 요 관련된 거 하나 내고 그 다음에 얘를 낼 때 유사한 것을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낼 때는 출제한 사람들은 얘를 한 문제 내면 얘하고 다른 부분에서 얘 정답 처리하고 얘들하고 둘이 얘하고 좀 다른 점이 뭘까 하고 시험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마구잡이로 외우거든 사실은.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가서 광역도시계획이 뭐냐 하는 거 이제 간단하게 또 보고요. 요거는 뭐 시험에서 광역도시계획은 기본계획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광역도시계획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광역도시계획이란 거기 우리 교과서에 10페이지에 한번 책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맨 위에 광역도시계획은 이미 지정된, 자, 거기 광역계획권이란 단어 동그라미 한번 하세요. 자, 동그라미 줄을 칠 때 막 하지 마시고요. 이미 지정된 어디에 대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차피 머릿속에 넣어서 암기해서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지금 광역도시계획이란 걸 행정계획 짜려면 미리 뭘 지정해야 된다고요? 광역계획권. 이게 이제 먼저 지정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장기계획 짜는 게 광역도시계획인데 시험에 광역시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광역시가 아니고 어디에 대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러면 요걸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없으니까 요 광역계획권을 누군가가 지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를 지정할 것이냐. 이 두 개는 외워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수립하려면 이건 내용 이런 건 뭐 지금 필요 없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좁은데 230개가 넘는 지자체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 개 도시를 하나의 도시로 묶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 도시의 공간 기능을 서로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거. 광역시설. 요걸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해놓고 그 2번의 지정 대상 지역을 보면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거기 자 특별시가 나와요. 우리나라 특별시 1개. 광역시는 지난주에 6개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특별자치시가 어디게요? 세종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요건 뭐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시군에 관할 구역에 자 여러 개 시군에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이거 객관식이 뭐라고 나냐면 둘 이상의 시군 관할 구역의 전부만을 지정하지 일부는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 도시, 즉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게 광역도시계 수립한다. 자, 미리 뭘 지정하라고요? 그렇지. 이걸 자꾸 떠들어야 돼요. 낯선 용어들이기 때문에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장기계획을 짜는 거다.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그러면 광역계획권 지정 대상은 둘 이상의 여러 개 시군의 관할 구역에 뭐라고 하냐면 전부 또는 일부. 그러니까 이런 게 문장이 하나하나 쌓여서 5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문장을 하나하나 다 쌓여서 5개 나올 때 그 중에 하나를 틀리게 해놓고 정답 찾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 시군의 관할 구역의 전부만을 대상으로 하지 일부는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틀렸겠죠. 그런 거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정권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 절차 가지고는 반복하다 보면 다 외워서 안 틀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출제한 사람도 알아요. 제가 시험장 가기 일주일 전에 5일 전이구나 얘기할 때도 얘기한 거거든. 요거 시험에 나오면 요거 이번 시험에 나오면 요거 누가 지정하는지 하고 요거 누가 지정하는지 하고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하는지 하고가 헷갈리니까 이게 답이다. 이게 그대로 답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제한 사람들은 헷갈리는 걸 내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OX가 딱 나오는 것들은 너무 쉬우니까 이게 뭐지? 헷갈리는 걸 정답 처리하는 거예요. 아마 틀린 정답 빈도가 가장 높았던 게 이건 누가 지정하지? 이건 누가 수립하지? 이걸 바꿔놓는 거예요. 아마 계속 정답 됐을 거예요. 아마 요새. 그러면 여러 개 도시를 하나의 도시로 묶어서 광역시설을 좀 설치해보자 할 때 자, 누가 지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도지사. 이제 여러분들은 장관, 도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것은 우리 공법에서 운명이에요, 운명. 우리 과목 이름이 부동산 무슨 법? 공법이에요. 토지 건축물에 대한 요거는 이제 그래도 우리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거
사법, 공법이라는 거 배우잖아요. 중학교는 졸업하셨잖아요. 나는 막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검정고시로 해서 막 1년 만에 팍 합격하고 막 어린 나이에 대학 가서 고시 합격했다. 그런 수재들은 아니잖아요. 평범하다. 우리 평범하게. 정상적인 초, 중, 고등학교 다 나왔다. 이렇게. 그러면 사법은 개인들 간의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민법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 상법, 민법,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 형법, 행정법,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법이라고 그래요.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 공공의,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 만든 법. 이 건재에 깔린 게 뭐냐면, 공법 관계는 개개인들의 재산권은 전체 국가 국민을 위해서라면 규제될 수 있는 게 공법 관계예요. 그래서 항상 국가나 지자체가 주체로 나오고 항상 주민들이 객체가 되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가 법을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은 따라가는 거.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우리 배워보면 알지만 계속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규제. 여기는 이런 것만 지어야 됩니다. 이건 못 지어요. 이걸 지었다간 처벌해요가 나와요. 민법에는 처벌이 없어요. 개인들 간에 처벌을 못 하니까. 민법은 민법 시간에 보면 법률행 했는데 왜 돈을 안 주나요? 이행해 주세요. 이행지체,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막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늦게 와도 쳐다보지 마세요. 늦게 온 사람 쳐다보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저는 1도 안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기절해 보세요. 기절. 내가 쳐다보나 안 쳐다보. 수업 시간에 갑자기 불이 났다. 저는 불러도 타 죽어요. 이 자리에서. 강의하면서. 그럴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뭐 일어난다, 온다, 늦게 온다 쳐다보고 파닥파닥 이러지 않습니다. 자, 다시 우리나라 우리 부동산 공법은 8주를 2달 코스로 돌아가는데 매주 시장문수구청장, 장관, 지도지사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객관 시험의 정답도 이런 걸 정답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미리 뭘 지정해야? 광역계획권 지정을 해야 여기에 대한 장기계획 짠다. 그 장기계획이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이제 요 세팅으로 돼서 시험 나오거든. 이걸 지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지정하냐고 그랬더니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이제 중앙정부거든. 요새 왜 국토교통부 장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작년에 그만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있잖아요. 지금 뭐 국토교통부 장관 누군지 모르죠? 몰라, 이름도 없어요. 원래 그게 맞아요.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하게 행정을 해야 되는데 맨날 텔레비에 나와서 수십 번 나와가지고 집이 떨어진다, 사지 마라 이래 떠들어 놓으니까 집값이 더 오르는 거거든, 사실은요. 말없이 조용히 해야 되는데 맨날 장관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떠들고 말이지. 국민들이 장관 이름 기억하면 안 좋대잖아요. 왜? 그만큼 그 부분은 소란스럽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표시 안 나게 국가가 운영돼야 되는데 맨날 텔레비 나와가지고 그거 뭐냐,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요. 자기가 그거 그만두고 또 국회의원 나가야 되거든. 맨날 사소한 가지고 텔레비 나와서 떠드는 거예요. 텔레비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 정치 활동에 국민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직업적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은 이게 얼굴이 문제예요. 얼굴이. 장관 또는 도지사. 이제 그러면 뒤집어 볼게요. 언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언제 도지사가 지정하는지 보면 광역계획권 지정을 해야 되는데 둘 이상의 이거 보지 마시고 시, 도 관할에 걸쳐 있다. 그럼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이게 29회 때인가 정답 처리했을 때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이렇게 틀린 거예요. 틀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 지정하는데 같은 도 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누가 지정하고? 도지사. 그럼 만약에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같이 지정한다, 뭐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리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응용을.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깊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일단은, 자, 우리 공법, 행정법을 예들기, 우리 행정법이 사실은 공법 관계가
가장 좋은 데가 이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에 대표구가 어딜 것 같아요? 우리 동네지 뭐, 우리 동네 주나 사나 양천구. 여러분 물레동서 오신 분은 영등포구. 서울시하고 붙어있는 광역시가 인천. 그죠? 인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붙은 도는 경기도. 경기도에서 대표적인 시가 어딜 것 같아요? 어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어디? 성남시. 왜 성남시라고 생각해요? 참다 진짜. 성남시장 하다가 도지사 나와가지고 대통령 후보 나오니까 그런가 보네. 부천시요. 우리 여러분 여기서 학원 다니다가 부천으로 이사가지고 부천 박물관으로 거기서 수업 들어도 공짜야 공짜. 공짜야. 그래서 부천입니다. 그래서 학원이 부천서 목동 와서 수업 들어도 공짜고 목동서 부천 가서 수업 들어도 공짜예요. 그래서 부천이 대표시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경기도의 대표시 어디냐 물어보면 어디라고요? 부천시. 그 다음 부천시하고 붙어있는 광명. 그 다음에 시흥. 근데 제가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 부분이 얘들기가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특별시도 있잖아요. 그 다음 광역시도 있고 도도 있고 그 다음 도 안에 50만 넘는 대도시도 있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 중에 50만 인구 넘어가면 이걸 대도시시라고 해요. 대도시시. 그 다음 일반시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예를 한번 싹 들어보면 부천, 광명, 시흥 연결하는 광역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를 부천시장은 예를 들어서 A당이고 정당이 소속 정당은 정치인들이니까 얘는 B당이고 얘는 C당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 후보도 지금 개나소나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공중 부양하시는 분만 나타나면 다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 등록한 날이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지금 이러지. 벌써 뭐 아는 사람만 해도 이씨, 윤씨, 심씨, 안씨까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 김씨 하나 나올 거고 대충 보면. 그 다음에 어중이 또중이 여자가 왜 남자 옷 입고 나오는 후보도 있었지 옛날에. 여자인데 왜 남자 양복 입고 쫙 대통령 후보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예전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 공정부양 하신 분만 딱 나오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분은 그 비행접시 타고 다니니까 공정부양에서 부산 갔다가 광주 갔다가 유세할 때 세상에 공정부양 하시는 분은 또 처음 봐요. 그러면 여러분 광명, 시흥, 부천 세 개를 하나로 묶어야 돼요. 이거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 자, 이건 누가 지정할까? 여러분 아까 저걸 본 걸 이렇게 갖다 놔야 되잖아. 도 안에만 있잖아요. 경기도 안에만. 그럼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한다고. 그럼 전라북도 안에서 지난주에 살짝 얘기했지만 전라북도 전주, 김제, 남원, 군산 일대를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그럼 전라북 도지사가. 강원도 안에서 속초, 동해, 강릉, 삼척 이렇게 묶어야 되겠다. 강원 도지사가. 그 다음에 경상북도 안에서 4개, 5개 시군을 묶어야 되겠다. 경상북 도지사가 지정한다. 같은 도 안에 있으면. 그런데 이때 이 광역도로가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인천광역시하고 같이 걸칠 수도 있잖아요. 인천광역시 일부하고 경기도 일부가 같이 묶일 수도 있잖아. 둘 이상 이것이 도에 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지정한다고? 그렇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으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도 안에만 있으면 도지사가 뭘 지정한다고? 광역계획권. 근데 이런 식으로 입으로 떠들어야 외워지지.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내가 전달하면 절대. 여기서 설명할 때도 예 했거든요. 여기 올 때는 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입으로 내가 표현을 자꾸 하려고 그래야 돼. 수업 시간에는 쪽팔리는 게 없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 나는 지금 병원에 가서 MRI, CT를 찍잖아요. 장기가 없어요. 간 설계가 없다니까. 왜 아침에 올 때 띄워놓고 와요? 집에 가서 다시 집어넣어요. 강의할 때는 간 설계가 있으면 안 돼. 얼마나 속에서 분들어지는 줄 알아요. 속이 터져 죽습니다. 몇
번을 얘기해도 딴소리해요. 그리고 졸아요. 이거 옛날에는 스트레스 받았는데 요새는 간설계를 빼놓고 다니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얼굴 참 평화가. 그래서 여러분도 수업 시간에 간설계 없어야 돼요. 막 떠들어요. 그리고 얼굴에 철판 깔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지상의 목표가 합격하는 데 목표도 돼요. 그죠? 내가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고 합격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막 안 외워지면 외워지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막 확 떠들면서 외우고 막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그러면 다시 머릿속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둘 이상 시도의 관할에 걸쳐 있다면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같은 도 안에만 있으면 도지사가 이제 지정해 줬으니까 장기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게 누가 짜냐. 이건 다 냅두고 수립권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나오는데 그게 출제하는 사람들도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누가 수립하는지 하고 누가 지정하는지를 내면 이 사람들이 틀리겠구나, 헷갈리겠구나, 이거 알아요. 다른 건 안 헷갈려요. 두세 번만 딱 보면 암기 딱 돼버리니까. 이거 아침 저녁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번 32회 시험에서도 지정권자 중에 수립권자 중에서 틀리게 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항상 갖다 놓고 공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도 펼쳐놓고 얘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다. 아까 이렇다면 광역계획권 지정을 누가 할게요? 도지사가 해줬겠지. 그러면 도지사가 짜는 게 아니야. 지가 지정해줬으니까. 지정된 곳에 관할 똘망이들 있을 거 아니야. 시장 문수들이 뭐 한다? 공동으로 짜. 그러면 이제 얘들이 짰으니까, 자, 시장 문수들이 짜는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재밌는 거 보여주면, 아, 이것도 저 뒤에 있네, 또. 아, 자, 이거거든, 이게. 자, 봐봐. 시장 문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누구 승인 받으라고? 이 사람이 지정해 줬으니까. 그런데 요걸 이해를 같이 해야? 자, 시장 운수가 공동 짠다 그랬죠? 그리고 도지사한테 가서 뭘 받으라? 승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번으로 가볼게요. 광역계획권을 도지사가 지정한 날부터 자, 몇 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운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대요. 그러면 도지사가 직접 쫙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몇 년 가도록 안 올라오면. 자, 그럼 보세요. 아까 경기도지사가 지정해줬죠, 이거. 그러면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짜는 거야. 그리고 경기도한테 가서 뭘 받고? 승인. 근데 지정한 지 몇 년 가도록 승인 신청이 없어요. 그럼 야가 직접 짝 부를 수도 있다. 욱하고.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어요. 이때는 아까 누가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럼 이때는 시도 관할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짠단 말 나왔죠. 그러면 이 시도지사가 짰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요거 윤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계획 관련됐단 말 나오죠. 이거 앞으로 법을 책을 읽을 때 우리 공법은 이 얘기 자주 나와. 국가계획이 관련됐다라는 표현 나오면 이건 지방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야.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광역계획은 지정한 날부터 역시 몇 년? 3년이 지날 때까지 장관이 지정해줬는데 시도지사로부터 승인해달라고 신청이 없다는 거야.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욱하고 직접 짤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다시 가면 경기도 일부하고 인천시가 같이 묶일 수 있잖아요.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쳤으니까. 그럼 누가 지정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시 경기도지사가 공동으로 짜는 거야. 그리고 장관 찾아가서 뭘 받고? 승인. 몇 년 내에 안 올라오면? 그럼 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같은 도 관할구역 안에 속하였으면 도지사가 짜고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쳤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짜고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해당 지자체에서가 자치단체에서 같이 짜는 게 원칙이라고. 그리고 시장 문수들이 짰을 때 누구 승인받고? 도지사. 시도지사 정도 되면 서울시장, 인천시, 경기도지사 정도 되면 그 위엔 장관밖에 없잖아요. 그럼 시도지사가 짰으면 누구 승인받고? 장관이. 그리고 지정한 지 몇 년 가도록 안 올라오면 3년 공통으로 도지사 지정하고 장관이 지정했는데 3년이 가도록 승인 신청이 없어.
그럼 장관, 도지사가 직접 짤 수 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오거든.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됐어요. 시도지사가 요청하더라도 장관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없다. 그런 표현 나오면 되게 쉽지.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부정적 표현은 법조문이 없거든. 읽다가 느낌이 이상하네. 뭐야, 없다? 없다. 안 된다. 이런 질문은 엄청 많이 나와. 다 틀렸어, 그거는. 그 다음에 도지사는 시장운수가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시장운수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즉 그러니까 시장운수가 도지사랑 시도지사가 장관이랑 같이 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10분 쉬고 오잖아요. 또 헷갈려 있어요. 일주일 지나고 오잖아요. 그거 안 했는데요. 이렇게 돼요. 왜? 평생 처음 하는 거예요. 평생 처음 배우는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기억이 잔영이 남으려면 3번 정도는 반복을 해야 돼요. 그 인정을 하셔야 돼요. 모든 법률 과목의 모든 과목은 평생 처음 하는 거니까. 그게 막 한번 딱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그 대외 관계를 우리나라하고 뭐 그 관계를 지금 딱 설명을 하잖아요. 누군가가 확 기억을 해요. 왜?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잖아요. 배워있던 게 잠시 잊어먹은 상태에서 되돌렸을 뿐이고 얘는 평생 처음 배우는 거고 처음 배우는 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려면 반복을 한 3바퀴는 해야 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먹고 일주일 지난 뒤에 기억 안 난다 해가지고 막 뭐 스스로에게 자책하는데 나는 그게 더 웃겨요. 저 사람 미쳤나? 아니 평생 처음 배우는 걸 일주일 지났다고 안 잊어먹었다고 저리 스트레스 받네? 저 사람 미쳤구만. 저 사람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 다음 달 또 하면 기억나겠지. 다음 달 또 하면 기억나겠지. 이렇게 하다가 6개월 지나서 겨우 뼈대를 잡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실력은 언제 느는 줄 아세요? 평소에 표시도 안 나? 이렇게 막 계속 표시도 안 나요. 9월달 7, 8월 문제풀이 들어가고 9월달에 툭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한 8개월, 9개월이에요. 그 정도 호흡도 할 생각도 없이 막 파닥파닥 하면 정신력이 안 좋아요. 어느 순간 훅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수립 절차 이거 있는데요. 이런 거는 나왔는데 틀리게 나오잖아요. 완전 주는 문제예요, 주는 문제. 지금 이미 절차 같은 거는 특별히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 주어가. 자, 보세요. 시도지사란 사람. 이렇게 주어가 떴어, 주어가. 이 정도 되면 자치단체 중에 제일 높잖아요. 시도지사가 짰으면 누구 승인받고? 국토교통부 장관. 말단 시장운수가 짰으면 누구 승인? 도지사인데 이렇게 시험 내더라고. 아, 격이 다르지. 말단 시장운수가 짜가지고 장관님한테 바로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두드리 맞지 그러면. 그러니까 인천시 경기도지사 정도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저 막 시흥 광명 이 정도 되면 도지사한테 가요. 도지사. 그래서 재난지원금 가지고 작년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는 대권 후보로 나가야 되니까 뭐 경기도 표만 받아도 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전 도민한테 돈 주겠다 하니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부천시에서는 뭐라고 했냐? 아니다. 그 경기도에서 돈 준다는 것은 경기도에서 도청에 다 주는 게 아니라 각 시군의 돈을 또 와가지고 경기도에 준단 말이에요. 각 시군에서 부담금을 또 내야 돼.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거 전 도민 10만 원 줘봐야 푼돈이다. 도움이 안 되는데 못 하라고 그러냐. 우리 부천시에서는 진짜로 힘들고 망할 판에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망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 주려고 집중적으로 하겠다. 경기도하고 달리 가겠다 하니까 부천시는 경기도에 관할 단속을 받거든요. 행정감사도 경기도에 감사를 받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보조금도 가고 경기도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 거고 이게 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행정감사 들어간다고 그러고 별별 보조금 주려 별별 압력을 하니까 나중에 여기서 꼬랑지 팍 내려가지고 알았다고 다 주자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사실 부천시가 맞는 말이거든요. 전부 10만 원씩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안 그래요? 그 10만 원씩 줘놓고 세금 엄청 오른 거 알죠? 이제 이번 달에 20일부터 세금 부과될 때 집 한 채 있는 사람들 보세요. 작년보다 세금이 몇백만 원씩 적어도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 세금은 또 엄청 냅니다. 땅은 10만 원 좋은 것 같아도 사실 알고 보면 밑장 빼기 아니에요.
이렇게 빼서 위로 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후대 빚만하게 넣는 거예요. 국채 발행한다 그러면 우리 애기들이 갚아야 되는 건데 세상에 공짜 없어요. 국가 간에도 그래요. 국가 간에도 그렇고 국민들 간에도 그렇고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 없어요. 그리고 옷이든 뭐든 음식이든 제가 팝니다. 여러분들 음식점 가가지고 되게 싸다. 옷 되게 싸다. 그 소고기 보면 영등포 가면 있잖아요. 소 잡는 날만 소 팝니다 하는 거 있어요. 요 조그마한 가게 만들어서 엄청 파격적으로 사게 파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요. 검찰에 몇 년 전에 한번 잡혀가지고 대표 처벌도 받았어요. 다 죽어가는 소 있잖아요. 수명 오래된 것들. 그걸 도축하기 직전 소를 해가지고 죽을 잘 도태될 그걸. 돼지도 족발 있죠, 족발. 족발은 엄청나게 왕족발. 돼지 족발용 돼지가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나라. 그 족발 엄청 싼 것들 의심하셔야 돼요. 암돼지 있죠, 암돼지. 새끼 낳는 전문 암돼지가 있어요. 30번 정도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는 보통 자연 도태해서 도축해서 비료를 쓰고 없어요. 요 30번 정도 새끼를 낳은 암돼지를 사다가 그 족을 띄어다가 팔아먹어요. 그야말로 사람을 치면 100살 된 할머니 다리란 얘기예요. 다 죽고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싸게 파니까 줄 서서 묵어요. 얼마나 안 좋겠냐고. 모든 동물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고기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따만한 등심을 무슨 3만 원에 팔어. 말이 되는 소리 아니에요. 한우 진짜 등심 가봐요. 얼마나 비싼가. 그 등심 들었다 놨다가 끝내 놓고 오잖아요. 이마트 갔다가 한우 등심 들었다 놨다 하다가 놓고 호주산 등심 들고 오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갑네. 우리 집은 그래요. 우리 집은 한우 등심 들고 왔다가 우리 마누라 나한테 추운 겨울에 쫓겨날 뻔했대, 몇 번이나. 미쳤나 지금. 야, 얘하고 호주산 미국산하고 차이가 3분의 1 가격인데 거기 똑같다고. 오히려 미국 호주에서는 청정하게 해서 딱 연소에 맞는 걸 딱 수출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 사와라 앞으로. 너 한우 한 번 더 사왔다 넌 죽는다 라고 몇 번 해서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맛은 좋긴 좋더라. 한우가 야들야들하고. 그렇죠? 근데 뭐 들어가서 다 나올 낀데 뭐. 자, 그럼 일단 보세요. 말단 시장 운수가 떴다. 앞으로 계속 유효합니다. 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 승인받는다. 저기 맞아 안 와요? 근데 객관 시험은 그렇게 뻔뻔하게 낸다니까. 근데 그거 왜 생각도 없이 틀릴까? 앞으로 맞죠? 야가 나오면 누구한테 가라고? 도지사. 이 정도 되면 장관. 그렇지. 자, 그러니까 봐봐요.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한 사람하고 헷갈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그거 시험 정답 처리해요. 딴 거는 구성용으로 맞게 만들어 놓는 거. 자, 그럼 한번 다시 볼까요? 경기도 광명, 부천, 시흥 세 개를 하나의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누가 지정한다? 경기도에서. 자, 지정했다. 광역도시계획 누가 짠다? 요 세 개의 시장 운수가 같이 짜는 거야. 누구 승인받고? 도지사. 근데 몇 년 가다가 안 올라오면 도지사 직접 짤 수 있고, 얘들이 요청하면 도지사랑 같이 짤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그렇게 탁탁탁 자꾸 두드려 놓는 거예요. 자, 인천시하고 경기도를 같이 묶었다?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지정했으면 광역도시계획 누가 짠다? 인천시 경기도지사가 같이 짠다. 그럼 시도지사 아닙니까? 그죠? 그 누구 승인? 장관님한테. 몇 년 가다가 안 올라오면 그 장관이 직접 짤 수 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같이 짤 수도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오늘 처음 배웠는데 이걸 내년 10월 달까지 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럼 보강도 하고 특강도 하고 내년 10월 달까지 333번을 할 건데 그래도 못 외우면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겠냐. 그런 생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냥 오늘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 모든 과목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이해가 안 가. 민법, 개론 모든 과목 배울 때 와, 못 알아들어.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것은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죠? 당연한 거지. 한 바퀴 돌고 다음 달은 낫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려고 그러니까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용어도 낯선데 못 들어봤는데 무슨 머릿속에 들으냐고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이거 건방 잊어먹어? 있는 줄도 몰라? 일주일 지나면. 이 절차가. 자, 그 다음에 됐어, 이건 됐어, 이제.
자, 도시군 기본계획 보세요. 자, 요거하고 차이점 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얘는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됐죠? 자, 얘는 뭐냐? 항상 개념부터 외워야 되니까. 특별시. 이거 또 나오잖아, 지금.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 또는 구분별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광역시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시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광역시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아니고, 그러죠? 얘는 어디에 대한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지정을 해야 되고, 이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둘 중에 어디가 절차가 더 복잡할까? 얘를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지정하느냐가 나오고 누가 짜나 복잡하지만 얘는 이걸 지정할 이유가 없지. 그게 이거 훨씬 심플하다고. 얘가 훨씬 간단하다고. 그 객관식 시험에 얘는 잘 안 나와요. 가끔 나와. 얘는 매년 나오는 거야. 헷갈리니까 이거 지정권자가 이거 수리권자가. 근데 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에 대한 장기계획, 광역시에 대한 장기계획, 세종시에 대한, 제주도에 대한 시나 군별로 짜는 장기계획인데 이건 지정할 일이 없잖아요. 있으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가 있고 인천시가 있으니까 간단하다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얘든 기본계획 짤 때도 도시군 광역도시계획 짤 때 절차를 준용한다라고 돼서 준용. 여러분 준용한다란 말 텔레비 뉴스 이런 거 보잖아요. 아,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빌려다 쓰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절차가 똑같은데 여기서는 뭐 공청회님은 절차를 내지만 여기 절차를 넘게 짝퉁 빌려서 쓰는 짝퉁인데 절차 가지고 정답 처리하겠냐고. 안 하죠. 그러면 얘하고 다른 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다른 점을 정답 처리하는 거예요. 이번 시험도 여지없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짜느냐 한번 가볼게요. 누가 짜느냐? 아까 뭐라고 했냐면 특별시에 대한이라고 됐죠. 그리고 특별시에 대한 장기계획 누가 짜고? 특별시, 광역시죠. 세종시, 제주도, 시장 또는 군수. 그러니까 저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가 짜냐라고 했더니 너무 이거 어차피 표 만들어 주니까 가볍게 생각하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냐 했더니 아니 이것만 보면 돼. 이것만 봐봐요. 특별시에 대한 장기계획 아닙니까? 그럼 누가 짠다고?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그 세종시에서는, 제주도에는 시, 군수 얘들이 짜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수립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특별시에서는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장, 군수는 자기 관할에 대한 장기계획 짜라고. 그런데 이런 코딱지만한 조만한 시군에서는 뭐 달라고 짜냐? 안 짜도 된다 라는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얘하고 다른 가장 큰 차이거든요. 얘가 이번 시험에 나온 정답이에요. 1, 2, 3라고 하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있지만 1, 2, 3라고 하면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 내가 진짜 아주 그냥 인구 7만 명이 얘기도 하고 7만 명. 근데 이 10만 명을 20만 명으로 바꿔서 내는데 정답을 못 찾았다 그러면 나하고 같이 진주 가가지고 진주 난강에서 척성로에 올라가서 같이 깍지 끼고 죽든지 뭘 해야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라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이고 1, 2, 3 다 이유가 있어요. 인구 얼마 이하? 10만 이하의 조만한 시군에서는 굳이 뭘 장기계획 짠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특별성 시군에서 짜는데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에서는 기본계획 안 짜도 된다라고 나오면 맞아 틀려요. 그래 얘기를 한다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틀리지? 어디가 틀린지도 몰라? 내가 1, 2, 3란 말을 왜 할게요?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고. 근데 나는 2가지만 얘기했다고.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또 두 번째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이고 인구도 얼마이야? 이렇게 다 갖춰야 되는데 홀라당 쏙 빼버린다.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인구가 7만 명이다. 전라남도 해남, 해남. 전라남도니까 수도권 아니잖아요. 해남은 광주광역시하고는 붙어 있지도 않아. 인구도 10만 안 돼. 기본계획 짜야 돼, 안 짜도 돼요? 그렇지. 10만. 나 이번 시간에 12만도 아니야. 20만으로 바꿔서 정답 처리. 이거는 그러면 32회 시험에서 자가 정답이었다고. 그럼 여러분 시험에는 제가 정답 처리 될까 안 돼? 아니라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똑같이 내도 고전에 나왔던 정답은 옳은 걸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걸 찾아 답 처리될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개만 알면 돼요. 얘는 어차피 알아야 되고 출제 수도 없이 나왔으니까 저놈은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7만 명의 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없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 이렇게도 냈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10만 명 이하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는 기본이고 깔아놓고, 자, 일단 초창기니까 인구 얼마 이하? 10만 이하는 안 짜도 된다. 자, 요렇게 우리 공법이 참 매력적인 게 여러분 평생 처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오늘. 자세히 이렇게, 그죠? 요래 배우고 이번 시험 나온 걸 풀면 풀려요. 시신만이니까. 이게 공법의 매력이야. 그런데 민법은 고날 배우고 고날 배운 거 던져줘도 못 풀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공법은 시험을 오지선다 낼 때 여기서만 내. 여기서만. 민법은 갑을병으로 나와요. 갑을병. 매도인 갑이 매수인 어라고 사고 팔았는데 잔금을 안 주고 이 새끼가 제3자 또 팔아먹었다 병한테. 법률 관계를 논하시오. 그 다음 다툼이 있으면 가르치고 판례에 따름 이라는 게 20몇 문제 나와. 그거는 막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다 들어가 있거든. 계약 전체가. 그 민법은 그날 딱 배웠다 해서 풀리는 과목이 아니야. 단순한 단답식 몇 개 빼고는. 근데 공법은 그날 배우면 그날 풀려버려 그냥.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잊어먹어버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민법은 처음에 뭐가 뭔지 몰라. 왜? 민법이라는 과목은 민법 총칙과 물권법, 채권법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봐봐, 생각해봐봐요. 내가 물건을 사고 팔아. 사고 판다는 이 속에가 얼마나 많은 법률행위가 들어갔냔 말이에요. 청약을 해서 팔으라고, 오케이, 산다고, 팔은다고, 매매계약 쓰겠지요. 계약을 할 때 계약금 주고받고, 중도금 주고받고, 잔금 치르고, 일정 기간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중도금만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도 또 팔아버렸고, 그 다음에 잔금 주려니까 벌써 등기를 쳐버렸고, 이런 복잡한, 그 다음에 내가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한테 내가 미성년자고 엄마한테 서류를 쫙 해가지고 은행 직원하고 짜고 막 해버렸어. 그래서 나는 미성년자니까 법률행위 했을 때 미성년자는 어떻게 하든지 막 총칙, 물권, 채권 다 있는 게 법률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세 바퀴 돌면서 해결되는 거고, 공법은 그 안에만 시험 낸다니까. 그 대신 공법은 요 암기를 탁 차곡차곡 암기해서 잊어먹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공법은 접근하는 게 민법하고 좀 다른 게, 민법은요, 하나 머릿속에 꿰차서 이해를 잘 해야 돼. 맑게 알아듣고. 근데 공법은 이해고 나발이고 입으로 떠들면서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니까, 암기를. 그래서 공법 시간에 자꾸 떠들어야 되는 거야.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일단 인구 10만 이하의 코딱지만한 시군에서는 장기 기본계획 짠다, 안 짠다? 안 짠다. 그럼 요거는 이제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는 주로 어디가 정답 처리되냐? 자, 아까 지금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제목이 도시군 기본계획 아니야.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예외적으로 짤 수가 있어, 없어요? 느낌이 어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자, 여러분 경기도 있죠, 경기도. 경기 남도, 경기 북도 있는 거 알죠? 가 아니고 없어요. 경기도는 경기도입니다. 그 대신에 한강 이북도 너무 경기도가 수원에 있으면, 도청이 수원에 있으니까 한강 이남에만 주로 행정이 집중되니까
경기 제2도청이라 해서 의정부에 만들어 놨잖아요. 의정부 위에 전부 다 경기도, 그다음 경기도 경찰청도 경기도도 의정부가 거기 또 있고, 경기도를 놓고 보면 수원, 성남 같은 경우는 국제적 도시예요. 수원 같은 경우는 월드컵 경기장도 있죠. 월드컵. 프랑스 축구선 지단도 알아요. 수원은. 그 대신에 경기도 연천군 보세요. 연천군 옆에가. 연천군은 강원도 최전방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천군의 장기 목표하고 수원시의 목표가 달라가야 된다고, 달라야. 근데 경기도 전체를 하나의 도시처럼 장기계획 수립 대상이 될까요? 강원도 전체를, 국가 전체를.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요거란 말이에요.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수립권자에 해당하지. 예외적으로 아까 여기는 장관도 짜는 경우 있었죠. 몇 년 내 시도로부터 안 올라오면 3년.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냥 맥없이 공부하면.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한다라고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린다. 그런데 시험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 전체를 통할하는 사람이지 개별 지자체에 대한 장기계획 짜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경기도지사가, 전라북도지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짠다, 부천시에서 짠다, 서울시에서 짠다, 인천시에서 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게 그 다음 여러분의 정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하나만 더. 그 다음 하나 더. 뭘 보냐면은 요거. 자,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지사 정도 되면 대권 후보 반열이잖아요. 그죠? 요 정도 되는 사람들은 기본계획 짰을 때 승인을 안 받거든. 이거 삼특일광이라고. 이거 아니면 저놈 둘 중에 하나 이제.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시, 제주도, 삼특일광. 얘들이 짰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는 승인받는다는 말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헷갈린다니까, 이렇게 나중에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지사 내놓으면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관계 행정기관하고 협의하고 해당 도시계획에 심의 거쳐야 한다. 끝이에요. 바로 협의 심의 거쳐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승인받고 안 받고? 안 받고. 그런데 요게 이제 자, 말단 시장 운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누구 승인받으라? 도지사. 그래서 여기도 말단 시장 운수 나오면 도지사 승인받는다고 그러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답이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제가 수업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 시험에서 인구 10만 원, 20만 바꿔서 정답 처리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답 처리했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짠단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요거 하나 하고. 자, 특별시장, 세종시 얘들은 절대 지문을 안 나오거든요. 광역시장이 광역시 도시군 기본계획 짰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는 거예요. 야들은 승인받고 안 받고? 안 받아. 말단 시장 운수만 누구 승인? 도지사. 그거만 알면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단은. 그 다음에 아까 얘도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계획이라고 그랬죠. 아니, 야가, 고세 또 들은 기억이 없네. 광역도시계획이 뭐요? 이미 지정된, 어디에 대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라며. 그 다음에 특별시 등등 시군별로 짜는 장기 종합계획이 뭐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니까 이 둘 다 장기계획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요? 이거?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놈은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등을 위해 수립하는 요요 계획을 말한다. 저기에 우리 지난주에 살짝 맛을 본 용도 지역들. 자, 우리 지난주에 왜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용도 지역 지정하자. 몇 개의 용도 지역? 네 개. 왜? 그 도관 농자. 인구 산업 밀집, 지난주 예상한 대로 맞죠? 지난주 내가 할 때 이렇게 반복을 해도 일주일 지나서 물으면 뉘신대요 하는 표정 지을 거다.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그럼 뭘로? 도시지역. 도시지역에 준하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농림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수산자원 보호 육성한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도시지역 지정됐으면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 산업, 공업, 녹지, 주상공록이란 말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그렇죠? 전일종. 전용주거는 종류 몇 가지? 1종, 2종, 일반주거는 1, 2, 3종.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눠지고, 중학교 1학년 6원이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공업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녹지는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그러죠? 그것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용도 지역들. 저 용도 지구 있죠, 지구. 용도 지구들은 또 아는 거 있으면 한두 개라도 여러분 혹시 고도지구, 뭐 고도지구. 그래, 그거. 방화지구, 뭐, 그 다음, 뭐, 방제지구, 뭐, 경관지구, 뭐, 하여튼 고도 방화만 급한 대로 떠올라도 다행이에요. 그런 용도 지구들을 지정할 때도, 그 다음에 요거,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입지구제, 요거, 지난주에 맛본 거잖아, 지금. 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하거나 재개발, 재건축이거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입지구제 제소구역, 이거 다 낱개로 배울 거란 말이에요, 뒤에 가서. 이 6개 중에 하나를 지정하고 변경할 때마다 짜야 되는 게 무슨 계획이라고? 관리계획은 없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있지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 아니고 무슨 계획 짜라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거 골라봐라. 그러면 이게 아닌 거 고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객관식 시험에서는 보세요. 이 3가지의 행정계획을 서울시 공무원들은 수시로 짜는데 이 두 놈은 장기계획이고 이 놈은 저런 거 지정하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하고 이 두 놈하고 다른 점을 시험에서 낼 거 아니요? 절차가 비슷하거든? 비슷한 걸 뭐더라 물어봅니까? 그리고 여기서만 있는 독특한 제도가 한 3개가 된다고. 그럼 막판에 내가 얘기할 때 그 독특한 제도 3가지다. 그 첫째 하나가 주민들은 입안해달라고 제한하는 제도가 있고 무지하게 써먹었거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 청취하는 절차고, 그 다음에 효력 발생이라는 게 있다. 얘들은 효력 발생이라는 게 없다. 장기 계획이니까. 요놈은 용도 지역이 언제부터 지정이 효력 발생하냐? 지정되면 곳이 한 날부터인데 내들 다음 날로 낸다. 했는데 이번 시험에 다음 날로 내버렸고 1번, 2번, 3번이었거든요. 답 다 얘기해줬어요, 내가 진짜로. 다 얘기해준 거예요, 답을 다. 예상을 하면서, 기출문제 쫙 분석을 하면서, 기출문제 10년치 분석하면 다 나오거든요. 하면서 내가 답 다 얘기, 나는 내가 자다가도 야, 이 공법은 내가 진짜 신내렸구나. 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판, 아니, 내가 거짓말 못하지. 월요일날 쪽집게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 거니까. 그리고 한 2주 전에 기출문제 쫙 분석을 하면서 왜 시험에 출제를 그렇게 하느냐 얘기를 다 했거든요. 평생을 내가 직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똑같은 걸 내지 않거든. 얘하고 차이점 뭐가 있을까? 얘들하고 차이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효력 발생을, 지정되면 곳이 한 날부터 다음 날로 바꿔서 정답 처리했으니, 내년에는 그건 또 안 나와. 그럼 내년에 여러분들 뭐가 나올까? 그 한 해 건너뛰었으니까 주민들이 얘들은 없는데, 입안해달라고 제한하는 제도가 있거든. 그걸 낸단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여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거 내용 물은 지 몇 년 됐거든요. 내용 물어보든지. 이 내용 물으면 주는 문제죠. 이게 아닌 거 찾아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그 다음에, 자, 이걸 누가 짜냐? 저건 시험에 안 내지. 정답 처리 안 하지. 누가 짜요? 했는데 못 하려고 그걸 정답 처리해요. 똑같은데. 그러면 여기만 차이 나는 거. 자, 여기만 차이 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이거단 말이에요, 이거. 이 두 놈은 주민들이 가서 이거 짜주세요. 입안하세요. 제한하는 제도가 없어. 여기는 입안해달라고 제한한다니까 주민들이 찾아가가지고 서울시장님. 그러니까 얼마나 얘들하고 튀냔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그리고 정답 처리해서 탁 물어본다니까요. 건자 얘가 얼마나 많이 정답 처리됐는데요. 일단 찬물 한 잔 또 묻고 달려갑니다.